연구소의 라니마우스입니다. 오늘은 초저가 대용량 펩타이드 세럼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광고 아닙니다. 늘 온라인으로 모든 화장품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리서치망에 걸려서 제 손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용량이 굉장히 크고 들어있어야 될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장단점도 살펴보고 사용하는 법도 살펴보고 비슷한 성분이 들어서 고가인 제품과 용량 대비 성분 대비 비교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이 가격 대비 굉장히 패키징도 잘 돼 있습니다. 유리병은 아닌데 내구성 있는 용기에 들어있고 딱 제품을 눌러서 짜면 이렇게 한 방울씩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저가형 마스크 시트가 많겠지만 요즘에 나온 제품 중에 이렇게 한 장에 1,000원 미만이면서 히알루론산과 펩타이드가 꽉 차 있는 제품을 찾기가 어려워요. 이게 지금 앰퓰 마스크라고 되어 있고 역시 성분이 세럼과 마찬가지로 히알루론산과 펩타이드가 들어있습니다. 다행히 이 마스크 시트에는 이 향이 맨 끝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패키지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지금 10장이 들어서 이게 8,000 얼마니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세안 후에 부담 없이 한 장씩 붙일 수 있습니다. 일반 저가형 시트지에 들어있는 그런 마스크 시트이고요. 향이 세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제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또 오해를 한 가지 풀어야 됩니다. 이게 9,000원대 200ml가 넘는 세럼과 50ml, 75ml짜리 가격이 10배에서 20배 있는 제품과 비교를 해서 9,000원짜리가 10만원, 20만원짜리처럼 막 피부가 다음날 일어났는데 너무 좋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만원, 20만원짜리도 발랐을 때 9,000원짜리와 크게 차이가 없을 수가 있다.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고 다른 제품들과 비교를 해볼게요. 저희가 비교를 하면 답이 나옵니다. SMP라는 한국 회사 제품인데요. 지금 아이허브에 쫙 들어와서 제 눈에 띄었는데 좀 여러 개를 사고 싶었는데 제품을 다 살펴보고 성분을 다 살펴보고 나서 페타로닉 라인에서 딱 세럼과 마스크 시트만 구입을 했어요. 이 9,000원대 크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크림은 구입하지 않았어요. 이게 만원대로 보면 더 괜찮은 크림들이 옵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크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 브랜드에서 나온 약간 고급형이 캡슐 30개 들은 것들이 2만원대로 있는데 가격 대비 뉴트로지나나 ROC 캡슐에 비해서 더 나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에 반해서 이 세럼은 눈여겨볼 만한 제품입니다. 5가지 펩타이드와 5가지 히알루로닉 애시드가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분표를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글리세린 다음에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흔히 쓰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세럼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히알루론산이 5가지가 들어있으며 굉장히 고가 세럼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또 히알루론산이 대중화되면서 저렴한 제품들에도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어떻게 침투하냐, 분자가 다르다, 히알루론산 성질이 다르다 그런 것인데 소듐 히알루로네이트, 소듐 히알루로네이트, 크로스 폴리머, 하이드롤라이즈드 히알루로닉 애시드, 히알루로닉 애시드 그 자체, 하이드롤라이즈드 소듐 히알루로네이트 이렇게 다양한 히알루론산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펩타이드가 히알루론산 다음에 쭉 들어있습니다. 헥사펩타이드 9, 팔미토일 펜타펩타이드 4, 팔미토일 트라이펩타이드 1, 트라이펩타이드 1, 헥사펩타이드 11, 카퍼트리펩타이드 1. 이 제품은 나이아신아마이드 밉에 히알루론산 보습, 펩타이드 탄력과 3가지 소급 포인트가 있고 이 마스크 시트에는 6가지 펩타이드와 7타입의 히알루로닉 애시드가 들어있는데 저가 시트를 붙인 것 치고 이 마스크 시트를 제거했을 때 피부 상태가 굉장히 쫀득하고 괜찮습니다. 이 제품의 단점은 이게 향이 중간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쫀득한 제형이고 살짝 누르면 한 방울씩 막에 묻지도 않고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한 2방울 정도면 얼굴 전체에 다 바를 만한 양이 됩니다. 제가 이 제품 전에 기계 관리할 때 히알루론산 세럼 바른 게 이거예요. 이게 어웨이크라는 브랜드의 글로필 슈퍼 세럼이라는 건데 이게 40불입니다. 양 차이가 크죠? 거의 이게 4배의 양인데
가격은 이게 4배예요. 여기도 역시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죠. 거의 비슷하고 여긴 펩타이드도 들어있지 않은데 양 대비 값을 하면 이게 8배 비싸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이게 8배 비싼 값을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기계 관리 전에 젤로 쓴다 그러면 이거 정말 금방 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가의 히알루론산 세럼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비교를 해보는 김에 다른 제품 몇 가지랑 비교를 해볼게요. 이 제품은 세포라에 파는 닥터 제노비아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도 대표적인 히알루론산과 펩타이드 세럼입니다. 30ml에 72불이에요.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값 차이가 나는 거죠. 양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성분을 보면 물, 글리세린, PCA 이런 거 다음에 소디움 히알루로네이트, 하이드롤라이즈드 소디움 히알루로네이트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히알루론산 세럼입니다. 에스베라트롤, 바쿠치올 이런 항산화 성분이 들어가 있지만 그냥 히알루론산 세럼이고요. 펩타이드도 팔미토일 트리펩타이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펩타이드가 들어있지도 않아요. 고가 제품보다 더 많은 히알루론산과 더 많은 펩타이드가 들어있다. 세포라에 있는 대표적인 펌밍 세럼, 탄력 세럼, 히알루론산 세럼에 케이트 소모빌 제품이 있습니다. 30ml에 110불이에요. 양 대비 가격 차이로 보면 20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 제품인데요. 여기 트리펩타이드가 들어있고 히알루론산 애시드 컴플렉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E가 들어있어요. 화장품 회사마다 배합이 다르지만 성분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110불짜리 제품과 이 9,000원짜리 제품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케이트 소모빌 제품을 사서 만족도가 그렇게 높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주의 제품도 아니고 성적인 화장품 배합인데 이런 거를 듬뿍 발라서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가격은 비싼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런 저가 제품을 얼굴, 목, 팔 이런 데 들이부어주면서 기계 관리에도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 들어있는 향만 빼면 그렇게 큰 불만이 없는 가성비 좋은 세럼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색병 리뷰도 했지만 이 제품도 대표적으로 히알루론산과 펩타이드가 섞여져 있는 제품인데요. 물론 여기에는 락토바실러스 이런 발효 추출물 이런 것도 들어있지만 제가 왜 이거 선물로 여러 병 받아서 들이붓는 거 본 분이 계실 텐데 이런 갈색병 들이붓는다고 해서 그 다음날 막 탄력감이 생기고 그렇지도 않거든요. 적당한 가격으로 스킨케어 루틴에 사용하면서 펩타이드의 피부 탄력 기능을 얻고 싶을 때 비싼 화장품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선택의 폭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화장품 리뷰를 할 때 이게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저희가 더 좋은 화장품 선택이 있습니다. 유스 투 더 피플의 트리플 펩타이드 캡터스 이런 세럼도 괜찮고요. 바이오상스 스쿠알렌 코포펩타이드 빠른 플럼핑 된다는 세럼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성비와 접근성을 생각하고 또 기계 관리 밑에 깔아주거나 피부 보습 탄력을 위해서 히알루론산과 펩타이드를 좀 들이부어주고 싶을 때 이런 220ml짜리를 가지고 있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 모든 화장품에 다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어있어요. 이 제품도 앞쪽에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어있으니까 이 브랜드에서 몇 %인지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 3에서 5%까지 들어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고함량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피부에 맞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히알루론산도 피부에 발랐을 때 맞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화장품을 써서 내 피부에 맞지 않다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는 게 간지러운, 붉어진, 따가운, 불편한 이런 느낌들로 알 수 있고요. 이 제품이 다른 화장품에 비해서 향이 더 독하고 센 건 아니지만 어쨌든 화장품 향이 들어있으니 향 민감성이 있는 분들도 그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 민감성이 없고 굉장히 자연주의 제품을 꼭 써야 하는 피부도 아니라면 그러니까 일반 백화점제 화장품들을 피부에 적용해도 별 무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런 대용량 제품이 가성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차피 나이아신아마이드 바른단 말이에요. 저희가 어차피 히알루론산 바른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펩타이드 성분들도 줄줄이 들어있으니까 탄력 걱정할 때, 기계 관리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초저가 제품을 몇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음에도 구입을 해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앞에서 비교한 제품들처럼 10만원 넘는 제품, 30ml 그런 제품
마음에 드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몇 번 짜서 바르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을 재구매할 만큼 그게 막 마음에 쏙 들었느냐, 거기에 또 의문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격이 저렴한 제품들은 다 썼을 때 또 재구매하기가 부담이 없습니다. 백세님들 모두 건전하고 즐거운 취미생활로 다양한 스킨케어 해나가시기 바랄게요. 오늘 장거리 운전을 해서 햇빛을 많이 쬐는데 굉장히 촉촉하고 이 가격 대비 괜찮습니다. 기계 관리하기도 편하고, 제가 지금 사이트 25% 할인할 때 이거를 다시 재구매해 놓은 상태예요. 이 앰플이 흡수가 되면 이제 기초를 다시 바르면 되고요. 이 영상 말미에 제가 각질 이해에 관한 영상을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9,000원짜리 세럼을 바르나 9만원짜리 세럼을 바르나 그것보다 비싼 20만원, 30만원, 50만원짜리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피부에 각질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스킨케어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세심하게 알려주지 않던 이 각질에 대한 이해를 올리는 영상을 제가 이미 업로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 이 영상으로 라니마우스 채널에 처음 오셔서 이렇게 스킨케어를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될 만한 영상입니다. 본인의 각질 재생 주기를 이해하면 모든 스킨케어의 의문점이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이미 각질에 관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각질 재생 주기에 맞춰서 꾸준한 스킨케어 해나가시기 바랄게요. 라니마우스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각질 이해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어지는 영상을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스킨케어 클래스에서는 각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영상에서 각질과의 밀당 관리가 필요하다, 피부를 민감하게 만들 만큼 가치 있는 생 관리는 없다, 이런 힌트를 많이 흘려두었는데 각질에 대해서 저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스킨케어에 있어서 각질, 특히 본인의 각질 재생 주기를 이해하고 있으면 피부 컨디션을 정상화하고 심지어 유전적으로 피부 좋은 분들을 따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스킨케어 클래스에서는 여기저기서 흐트러서 이야기한 각질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각질이라고 치면 각질 제거가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각질은 제거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예전에는 심지어 때를 밀어서 없앤 게 각질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이 각질은 제거의 대상인가? 두 번째는 이 피부가 얇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제 정확하게 규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피부가 얇아서 어떤 트러블이 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피부가 두꺼운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피부의 두께가 스킨케어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으면 관리하기가 쉬워지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케어 교과서에 보면 에피더미스, 더미스, 표피, 진피, 표피는 4가지 층이 있고 진피는 몇 가지 층이 구성되고 그 밑에는 피하지방이 있고 그런 건 책에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표피, 진피만 구분을 해보고 저는 책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질하면 각질 제거가 따라 나오는 것처럼 항상 이 각질이 편화되어 온 거예요. 각질, 데드셀이 올라오면 빨리 떼놔야지. 얘가 붙어있으면 피부가 거칠거칠하고 또 각질이 두껍게 모공을 막고 있으면 또 여드름이 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각질은 빨리 사라져야 한다. 기본적인 스킨케어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피부 겉면, 이 표피는 0.05mm에서 1mm다. 눈꺼풀이 가장 얇고 등이 가장 두껍고 손바닥, 발바닥이 두껍고 외피, 표피를 말하는데요. 그래봤자 종이 한 장입니다.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표피인 거예요. 그 아래 진피가 눈꺼풀, 등 이런 차이가 있지만 1mm에서 4mm. 사람마다 또 두께가 약간 다릅니다. 진피가 중요하다, 진피에 흡수가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피부의 탄력을 책임지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전부 이 진피층에 있기 때문이죠. 그 화장품이 흡수가 얼마나 되냐 이런 얘기를 중요하게 하지만
이 종이 한 장을 뚫으면 뭐예요? 이게 살짝 긁히면 바로 피가 나오잖아요. 그 혈관, 피 속으로 그 복잡한 화장품 성분을 다 흡수를 시켜야 되느냐, 이제 그런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종이 한 장 표피가 4개의 층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기억할 층은 진피와 맞닿아 있는 기저층인데요. 이 표피의 가장 아래층입니다. 이 기저층에서 새로운 세포들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타고 올라와서 마지막 각질층이 되는데, 이 각질층에 올라와서 죽은 세포, 이 데드셀이 떨어지지 않고 달라붙어서 이렇게 하얗게 일어난 것을 각질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요즘에 전부 보습제를 잘 바르잖아요. 허옇게 각질 붙이고 다니는 사람 보신 적 있나요? 이 종이 한 장 맨 밑에 있는 기저층은 케라틴이라는 각질 형성세포가 있고 멜라닌 형성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라노사이트가 있는 거죠. 기저층에서 만들어진 이 멜라닌 색소든지 세포든지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색깔이 보이면 그게 색소 침착이고 각질이 달라붙어 있으면 데드셀인데, 스킨케어적으로 저희가 항산화제를 발랐을 경우에 기저층에서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 멜라닌이 위로 뚫고 올라오는 것을 억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스킨케어 전문가로서 저처럼 달톤 안 따지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어떤 성분은 흡수가 잘 된다? 어떤 화장품 회사에서는 이런저런 배합을 해놔서 피부 흡수가 잘 된다 하지만 표피를 흥건하게 만들어 놓을 만큼만 화장품이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탄력과는 별개의 문제로 모든 피부 고민은 이 표피에서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세포 재생 주기가 너무 길어서 이 각질이 달라붙어 있어서 피부가 거칠거칠하다? 충분히 스킨케어가 되지 않아서 멜라닌 색소로부터 피부를 방어하지 못했다? 이게 전부 표피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진피를 위해서 큰 돈을 지출해야 할 것 같은 것도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내 표피만 잘 건사해도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각질에 대한 이해입니다. 젊었을 때 피부가 두꺼운 사람도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질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65세가 되면 진피 두께의 20%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피부 두께를 얘기할 때 선천적으로 각질 재생이 좀 빠르게 일어나는 분들이 좀 얇고 예민한 피부, 각질이 잘 안 떨어지는 피부가 두껍고 여드름성 피부,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고요. 후천적으로는 여러 관리나 시술 등이 이 피부를 얇아지게 하는데 영향을 끼칩니다. 피부에 주는 모든 자극을 이 표피가 재생하면서 간당 버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피부 좋은 분들, 정상 피부 유전자를 가진 분들을 보면 각질 재생이 굉장히 잘 되는 피부 타입인 것입니다. 27일 주기로 올라온 데드셀이 소문도 없이 바로 딱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굳이 각질 정리를 세게 해서 피부를 더 예민하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재생이 잘 되니까 모공 사이즈도 작고 각질이 달라붙어 있지 않으니까 피부가 머금을 수 있는 수분량도 늘어나고 영양 공급도 잘 되고 이러니까 피부 상태가 굉장히 아기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소수의 혜택받은 DNA를 가진 분들이 아니라면 전부 각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스킨케어를 안 하고 얼굴을 좀 내버려두면 이게 뭔가 달라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각질이 붙어 있구나? 이 각질 제거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각질 제거를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스크럽이 있고 브러쉬가 있고 아하, 바하 제품이 있고 또 저희가 사용하는 레티놀 이런 항산화제도 이 세포 재생에 관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런 관리들이 겹쳐서 이걸 너무 오버로 벗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레티놀 관리를 해서 세포 재생을 도와줬어요. 27일 거쳐서 천천히 턴오버 될 세포들이 여러 가지 항산화제와 스킨케어를 해서 회전율을 빨리 돌린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각질이 바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얼굴에 달라붙어 있는 순간이 있어요. 며칠 후면 스스로 탈락될 수도 있는 각질을 저희가 또 브러쉬나 아니면 아하 바하나 심지어 이렇게 문질러서 떼어냅니다. 그러면 다음 올라오는 각질층이 준비가 안 된 상태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피부가 뚫린 상태가 되면서 붉어지고 간지럽고 따갑고 예민한 상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면
피부가 결국 민감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각질 관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질 관리를 하지 않고 진정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 타이밍을 맞출 수 있으면 스킨케어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각질 제거가 아닌 진정 관리로 바꾸어야 하는 타이밍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부가 붉고 따갑고 열이 난다. 이 상태에서는 무조건 각질에 관여하는 모든 케어를 중단해야 합니다.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레티놀 관리, 아니면 기계 관리, 또는 마사지 관리, 또는 스크럽이나 아하 등의 각질 제거나 각질 패드 이런 관리를 중단하고 한동안 보습 진정 관리를 하면서 세세포가 표피 각질층을 올라와서 덮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좁쌀이 한두 개 올라온 순간입니다. 피부가 예민해지고 얇아지면서 각질층의 수분 부족으로 좁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얼굴에 없던 좁쌀이 한두 개 보이면 각질에 관여하는 모든 관리를 중단해야 되겠구나, 이런 타이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갑자기 이유 없이 색소 침착이 진하게 올라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관리를 했고 똑같이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는데 어느 날 색소가 좀 짙어 보인다. 그 역시 각질층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멜라닌 색소가 더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진정관리 루틴으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실핏줄이 보이거나 아니면 주근깨 같은 것이 빨간 점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근깨는 아닌데 마치 피부에 빨간 점이 어느 부분에 보인다면 그 역시 너무 많은 트리트먼트나 아니면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피부 각질층이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각질 제거를 하기 위한 그 어떤 케어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각질 상태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각질 피로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각질 피로도가 올라가면 이제 휴식을 취해줘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레이저 관리, 얼굴 필링 관리를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센 관리가 겹쳤을 때, 그러니까 피부가 정말 정상적인 상태라면 비타민C와 레티놀을 겹쳐 바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피부가 이런 센 관리와 센 관리를 더했을 때 이 각질층이 좀 벼랑에 내몰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순간 진정 관리를 해줘서 다시 각질층 리뉴얼을 도와주면 피부가 어느 순간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될 수 있지만 그 타이밍을 못 맞추고 다시 피부에 센 관리를 하면 이제 벼랑에서 미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물리적인 자극. 너무 센 세안이나 아니면 찬바람을 많이 맞았다든지 이런 물리적인 자극이 있을 때도 각질이 불안정한 상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불면증, 그러니까 수면장애가 있을 때도 피부가 얇아지면서 각질층에 무리가 오고요. 또 매운 음식을 먹어서 얼굴이 빨개질 정도가 됐다, 이러면 역시 불안정한 각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본인 피부의 세포 재생 주기, 각질 재생 주기만 알면 스킨케어가 쉬워지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특별한 각질 제거 행위 없이 스킨케어만으로 기저층에서부터 형성되어 올라온 각질이 스스로 회전되어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킨케어를 굉장히 잘하고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한 달 내내 각질 제거를 하지 않아도 피부가 매끈한 상태라면 저절로 세포 재생이 돼서 데드셀을 밀어냈다고 보면 되고, 그러나 그렇게까지 저희가 스킨케어가 잘 되어 있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주일에서 열흘 주기로 스킨케어를 한 루틴을 하고 일주일 열흘 단위로 거칠거칠한 각질이 얼굴에 느껴질 때는 각질 제거 루틴을 살짝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7일 만에 한 각질 관리가 내 피부를 자극했나, 10일 만에 한 각질 정리가 내 피부를 자극했나, 그 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아하 제품을 쓰거나 바하 제품을 썼을 때 그걸 하루만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만 써도 그 다음날 이 데드셀이 바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데드셀이 스스로 떨어질 시간을 주지 않고 센 각질 제거 제품을 또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하면 이 새 세포가 올라오기 전에 올드 세포를 떨어뜨려서 피부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만들게 되는 것을 주의하면 각질에 대한 이해가 정리된 것입니다.
이 각질 재생 주기에 대해 여러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 집중적으로 다룬 것은 피부 관리에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각질하면 각질 제거가 나오거나 마치 이 각질은 모든 제품을 써서 빨리 밀어내고 없애야 될 것처럼 저희가 느끼고 있지만 이 종이 한 장만큼 얇은 각질이 뚫리면 그 순간 저희가 정상적인 스킨케어를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각질을 붉어지고 따갑게 하고 아프게 할 만큼 가치 있는 스킨케어나 피부 미용은 없습니다. 모두 튼튼하게 재생된 각질을 꼭 지키시고 올 한해도 안전한 스킨케어 해나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스킨케어 클래스에서 만나요.